안녕하세요. 크롬사사입니다. 현재 시간 2024년 4월 18일 오전 10시 5분이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61,600달러입니다. 어제 드디어 앞자리 5를 보고 왔죠. 네, 앞자리 5를 보고 왔고 제가 이때 말씀을 조금 드렸었죠. 설사 59K를 보고 오더라도 아마 4시간 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강하게 걸릴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 보시게 되면 RSI 저점은 안 깨졌죠. 가격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확실히 지난 4월 14일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이 조정 국면에서는 분명히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들 저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때 여기 저점은 안 깨질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이때 저점이 안 깨질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어제도 보니까 이런 장대 음봉이 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들이 가격을 그래도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것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여전히 맥디하고 RSI는 다이버전스가 지금 강하게 걸린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채널이 하나 있다라고, 이 채널도 제가 꽤 오래전에 그거 드렸어요. 보시게 되면 이미 눈치채고 있으신 분은 눈치채고 있으셨겠지만, 채널 중앙의 저항이 분명히 나왔으니까 설사 지금 올라가더라도 이제 채널 중단의 저항 다시 한번 출현할 수 있다는 부분은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하루빨리 64.9K 위로 조금 올라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좀 큰 넥라인이, 아주 큰 넥라인이 존재하죠. 여기 부분에. 그리고 그 넥라인을 살짝 깨고 지금 트렌드 무빙을 만들고 차트가 올라온 것도 맞고요. 네. 그 관점에서 보면 이 거대한 쌍봉 패턴이 조금 깨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것보다도 여기 넥라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 넥라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이 아래 넥라인도 중요하긴 한데 여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위트랩이 나왔으니까. 네. 근데 이 쌍봉 전체 관점에서 보면 트렌드 무빙이 나오진 않았죠. 네. 이 전체 쌍봉을 만들 생각이었다면 여기에서 살짝 고점을 넘는 고점 패턴이 한번 만들어지고 지금 내려왔겠죠. 네, 그래서 64.9K 돌파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 넥라인이 지켜진 것도 6만 달러에서 6만 1,000달러에 위치한 이 넥라인이 지켜진 것도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바닥 구간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이 상승 하락형 평행 채널 관점에서도 그렇고, 이 하락형 평행 채널 관점에서도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넥라인을 살짝 깨고 다시 올라가는 부분,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하나의 큰 와이코프 패턴으로도 볼 수도 있어요. 네. 이거 전체를 보게 되면 이거 전체를 하나의 큰 와이코프 패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와이코프 패턴은 대표적인 어큐뮬레이션, 즉 재축적 구조에서 나오는 패턴이죠. 물론 고점에서도 마지막 수익 실현을 하는 와이코프 패턴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런 차트라고 보긴 힘들고요. 만약에 그런 차트가 되려면 여기 고점을 넘었어야 됐어요. 여기 고점을 살짝 넘는 고점이 나왔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고점을 뛰어넘지 못하는 고점 만든 후에 지금 아래를 살짝 깼거든요. 트랩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여기 아래에서 지금. 그리고 다시 복귀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그 말은 즉슨 이제 와이코프 패턴의 스프링판이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되게 큰 와이코프 패턴이니까 이 와이코프 패턴이 고점 돌파하고 추세 돌파가 나왔을 때는 좀 엄청난 에너지 분출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와이코프 패턴이 만들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넥라인을 여기로 봐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도 봐도 되고, 네, 이렇게도 봐도 되고,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꼬리가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와이코프 패턴이 조금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하다. 네. 와이코프 패턴은 대표적으로 고점에서 혹은 저점에서 만들어지는 매집 패턴이고, 동시에는 분배 패턴이기도 합니다. 세력들이 수익 실현을 할 때 나오는.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이제 이게 그러면 계속 유지가 되려면 일단 6만 얼마죠? 6만 500달러, 6만 500달러는 다시 깨어져서는 안 되죠. 이제 6만 500달러, 즉 이 쌍봉 패턴의 넥라인, 이 거대 쌍봉의 넥라인이 더 이상 이제 깨져서는 안 돼야겠죠. 네, 만약에 이 거대 쌍봉의 넥라인이 이제 깨어져서는 안 돼야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관점에서 봤을 때 분명한 것은 어느 정도 조정의 저점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부분은 충분히 판단해 볼 수 있고요. 대신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기에서 더 악화된다면 이런 분석은 다 의미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늘이 엇갈려버리면, 세상이 엇갈려버리면 모든 분석이 다 의미 없는 거예요. 네, 전쟁이 터지는데 한낱 인간이 차트 보고 분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개미들은 공포에 질려가지고 이제 저도 좀 쫄립니다. 네, 저도 솔직히 쫄려요. 네, 지금 구간에서는 저도 솔직히 조금 쫄립니다. 근데 세력들은 계속해서 물량을 받아먹고 있다는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죠. 네, 그래서 역대 FTX 빔이 터진 이후로 확실한 건 FTX 사태 이후로 가장 많은 물량이 지금 매집되고 있다는 부분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FTX 사태 이후로 가장 많은 스테이블 코인이 역시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도 부정할 수 없다는 거. 가장 많은 스테이블 코인이 이 시장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역시나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스테이블 코인이 왜 안 나오냐? 이게 안 나오네요. 잠시만요. 렉이 있나?
FTX 사태 이후로 가장 많은 스테이블 코인이 역시나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도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걸 다시 한번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가장 많은 물량이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갔고요. 동시에 잘 보세요. 동시에 역시나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스테이블 코인이 역시 유입이 되었다는 부분도 확인되시죠. 네.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도 역시나 스테이블 코인이 지난 1년 동안 유입되던 스테이블 코인의 양에 비해서는 확실히 평소보다는 많은 양이 유입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이 최대 저점 찍었을 때 그 다음에 실버게이트 은행 사태 터지면서 동시에 USDC 디패깅이 나왔던 그 구간만큼 지금 분명히 스테이블 코인이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역시나 이 구간에서 나오고 있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의 흐름, 역시 이 구간에서 나오고 있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의 흐름을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자, 보시게 되면 이때 실버게이트 은행 사태 터지고 USDC 디패깅 사태 터졌을 때예요.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도 역시나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튀어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즉 누군가는 공포에 질려서 대외 악재에 질려서 물량을 팔고 있는데 그 물량을 누군가는 계속해서 받아먹고 있다는 거죠. 기사로도 계속 나오죠. 그 100개씩 매일 100개씩 매수하는, 매일 최근에 800개 하루에 막 800개 이상씩 매수하기도 하는, 매일 100개씩 매수하는 업비트 콜드 월렛이라고 하고 정체가 알려지지 않는 그 지갑부터 해가지고 어제 코인베이스에서도 역시나 몇천 개가 넘는 수천 개 수준의 물량이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갔죠. 그건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잖아요. 그리고 특이하게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트랜잭션이 다 남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속일 수가 없어요. 그 데이터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네. 블록으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트랜잭션으로 다 찍히고 있기 때문에 절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거래소에 보관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양은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여전히 계속해서 거래소에 유입되면서 아직 총알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네. 한때는 총알이 이렇게까지 떨어졌을 때가 있었어요. 네. 이때 스테이블 코인 최저점을 찍었던 구간이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최저점. 그리고 여기 구간에서 정확히 SEC에서 코인베이스에 있는 모든 알트코인을 증권이라고 때렸을 때가 바로 이때였죠. 네.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정확히 블랙록에서 현물 ETF를 추진 중이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악재를 퍼뜨리고 일주일 뒤에 바로 호재가 나오죠. 네. 거의 대부분 알트코인도 여기에서 많이 털렸을 거예요. 근데 이때가 알트코인 최저점이었죠. 네. 이때 아마 솔라나가 2만 원이었나요? 아마 그럴 거예요. 항상 이렇다 이거죠. 근데 저번 주에 유니스왑을 쳤죠. SEC에서. 그리고 대외적인 악재가 나오고. 네. 그러니까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저는 지금 구간이 물론 천재지변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신이 판단해야 될 문제이고. 네. 또라이가 두 명이 있죠. 네타냐후라는 또라이 한 명하고 그다음 푸틴이라는 또라이가 있는데 북쪽에도 또라이 한 명 있고. 네. 근데 이 또라이가 무슨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자기 정치적 이익 때문에 무슨 판단이든 할 수 있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건 거짓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쉽게 말하면 2022년 12월 구간하고도 비슷해요. 그때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자, 2022년 12월. 네. 얼마나 무서웠나요? 네. 2022년 12월에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네. 다들 10K 간다 그랬고, 심지어는 3K 다시 간다라는 얘기까지 돌았다고요. 네. 근데 그때 저는 이걸 올렸습니다. 당시에. 정확히 언제였냐면 2022년 11월 15일이었어요. 2022년 11월 15일 FTX 사태 터지고 비트코인이 15K 갔을 때 저는 이걸 올렸다고요. 네. 모든 사람이 다 숏을 보고 이제 비트코인 끝났다. 최소 10K 혹은 그 이하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 트레이딩 뷰 분석거를 박제로 시켰다고요. 박제화 시켰다고요. 네. 근데 저는 지금 구간이 마치 그때 구간과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저도 공포감을 느끼고 있어요. 저도 어제 매수하면서 쫄리더라고요. 네. 근데 어떻게 됐죠? 이때 다들 10K 간다 그랬어요. 감히 여기서 반등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가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미친놈 소리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40만 달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 미친놈 소리도. 근데 그 이후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네, 그 이후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럼 누구 말이 맞았나요? 이 공포 구간에서. 네. 자,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는 개나 소나 다 이제 반감기 얘기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이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과연. 그리고 자, 마음속으로는 여기가 저점일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 어떤 퍼블릭한 공간에서 자신의 의견을 대놓고 공개할 수 있는 사람. 네. 그리고 이렇게 됐다고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엑시트하는 타이밍도 아마 이 뷰 그대로 2022년 11월 15일날 올렸던 뷰 그대로 갈 겁니다. 네. 아마 그때 타이밍이 되면 저는 엑시트를 할 거예요. 물론 가격적으로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때 매수의 기준이 이 기준이었으니까 네. 탈출의 기준도 그 기준에 따라서 맞춰가면 되겠죠. 네. 이때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비트 1개, 이더 10개, BNB 50개, 100개 정도는 잡고 존버 쳐볼 기회가 무려 5년 만에 왔는데 다들 손가락 빨고 계실 거냐. 이거 약간 도발성 멘트죠. 도발성 멘트. 네. 이때 저는 이 얘기를 드렸다고요. 이렇게
지금은 사야 된다라고 다들 숏을 보고 있고 모든 게 비관적이지만 이때 매크로도 어땠나요? 다 경기 침체, 내년이면 아마 경기 침체 망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뭐 마진 선물 좀 하지 좀 마라. 결국 최후의 승자는 저점 잡은 현물 종법군이다라는. 그리고 경제 위기 매크로 답도 없다. 이때 경기 침체 얘기하고 손가락 빨고 있었던 사람 지금 다 어떻게 됐죠? 네. 뭐 주식 이때 주식도 최저점이었어요. 네. 근데 저는 딱 지금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2020년 11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상대로 지금 오고 있거든요. 네. 오히려 전고점 돌파는 재상보다 지금 몇 달 빨라요. 네. 오히려 전고점 돌파는 재상보다 몇 달 빠릅니다. 지금. 근데 저는 지금 구간이 마치 그때 구간이다. 네. 네. 개미들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공포 수준도 좀 그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네. 일견 보기에는 이거 뭐 쌍봉 패턴 완성하면서 여기까지 떨어지겠다. 뭐 충분히 합리적인 분석이죠. 여기가 매물대가 지금 텅 비었으니까, 여기가 매물대가 텅 비었으니까 아마도 한 5만 2천 달러 부근까지 떨어진다. 뭐 이런 뷰도 많아지고 있죠 지금. 네. 하지만 지금 이런 구간에서 저는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2022년 12월에 비트코인 그때 2,100만 원이었거든요. 네. 저는 그 물량을 아직도 홀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수량은 많이 늘었어요. 비트코인 수량이 많이 늘었고 이 고점 대비 평가액 생각하면 저도 지금 평가액 기준으로 따지면 네, 상당히 많이 깎였어요. 물론 최저점에서 투자한 금액 대비로 따지면 네, 상당 부분 수익을 거둔 건 맞지만 이 고점에서 거두었던 평가액 대비로 따지면 특히 뭐 알트코인들이 좀 박살이 많이 났으니까. 근데 뭐 어차피 저는 근데 알트코인은 특정한 알트코인 빼고는 500만 원 이상 안 산다라는 거 뭐 다들 아실 거고. 네. 상패 내도 감당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저는 5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딱 지금이 그런 구간과 비슷하다. 네. 숏을 얘기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된다. 비트코인 끝났다. 이제 반감기라는 호재 이용해가지고 세력들은 다 털고 나갔다. 개인들한테 물량 떠넘기고. 야, 반감기 패턴이 언제까지 계속 될 것 같냐. 네. 뭐 그런 얘기가, 그런 조롱이 더 나와야 돼요. 네. 그리고 아마도 이제 지금 이제 개미들 심리를 제가 이때도 아마 이런 무빙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죠. 고점 살짝 깨고 저점 살짝 깨는 무빙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서도. 네. 그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물량을 싹 다 먹을 수 있거든요. 세력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개미들은 지금 거의 다 물려 있어요. 현금 포지션 갖고 있는 개미들도 거의 없을 건데 지금 대부분 알트코인들 50% 이상 지금 반토막 난 알트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본전 심리가 아마 목구멍 끝까지 차올라 있을 거. 본전만 주면 털고 나가겠다. 그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조금만 올려주면 물량 다 쏟아져 나옵니다. 본절 물량, 그다음 적절한 손절 물량 손해 보지 않을 정도로. 뉴스에서는 계속 중동 이슈하고 금리 인하는 늦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와야죠. 네. 그리고 여기 올라갈 때 흡성으로 올라가 버리면 더 좋아요. 네. 알트코인도 더 고통을 주는 거죠. 네. 그러면 못 버팁니다. 알트코인 지금 반토막 난 상태에서 여기서 흡성으로 올라가 버리면 지금 뭐 한국 투자자들 거의 대부분이 알트코인에 그냥 몰빵한 상황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비트를 이렇게 홀딩하고 있는 사람 극소수예요. 네. 저는 다 손절 물량 제발 살려만 주세요. 지금 다 그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저점이 나온 것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걸 생각을 합니다. 개미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할 시나리오가 뭘까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역으로. 여기에서도 너무 이렇게 곱게 여기 지탱하고 여기를 돌파하길래 좀 놀랐어요. 저는. 그걸 돌파한다고 이건 좀 아닌데. 근데 어쨌든 차트가 이 68,600달러죠. 68,600달러 위에 있으니까 이거는 상방으로 보는 게 맞거든요. 저는 이제 이건 제 희망사항이라고 그랬죠. 근데 바로 제 희망사항대로 돼서 저도 조금 놀랐어요. 네. 이 사이 전쟁이 터지더라고요. 네. 지금 가장 개미들이 힘들어할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2022년 12월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개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대부분 다 10K, 11K를 보고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의 의견이었거든요. 여기에선 반등하기 힘들다. 네. 뭐 제네시스도 파산하고 막 그랬으니까. 네. 근데 결국 거기에서 저점 만들고 올리잖아요. 개미들이 원하는 가격까지도 안 떨어지고 개미들이 원하는 자리에서 반등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애매한 구간에서 보통 반등이 나오고 애매한 자리보다 개미들이 기대한 자리를 살짝 깨면서 또 반등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도 20주 EMA는 또 터치 안 할 것 같긴 해요. 네, 20주. 다들 또 20주 EMA 보고 있거든요. 매물대로는 아까 55,000달러 보고 있고, 그리고 5만, 여기 지금 아마 20주 EMA, 여기쯤에 있을 거예요. 20주 EMA가 아마 지금 여기쯤에 있을 겁니다. 다 여기 보고 있으면 여기까지 안 가요. 네. 절대 개미들이 여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안 갑니다. 네. 애매한 자리에서 반등시켜버린다고요. 네. 대신 다른 차트를 보게 되면 뭐, 이더리움 차트나 토탈이나 토탈2, 토탈3를 보게 되면 20주 EMA에서 지금 강력한 반등이 나왔죠. 네. 비트코인 차트만 보고 있으면 20주 EMA만 목 놓아서 기다리고 있겠지만, 토탈2, 토탈3, 그다음 이더리움 차트를 조금만 보신 분은 그 과거 패턴을 조금만 학습되신 분이시라면 지금은 충분히 승부를 볼 수도 있는 자리구나. 네.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반등은 100% 나고 여기가 깨지지 않는 한 추세 상승은 이어졌던 자리네. 그러면 보는 거죠. 비트코인 차트하고 토탈2, 토탈3 이게 지금
이른바 우리가 봐야 될 주요 차트잖아요. 자, 여기 세 개는 지금 과거 반감기의 저점 패턴을 완성했어요. 20주 EMA죠. 근데 비트코인만 20주 EMA를 못 닿았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요? 토탈 2, 토탈 3는 20주 EMA를 터치했어. 근데 비트코인 차트는 토탈 차트는 아직 조금 못 미쳤죠. 토탈 2, 토탈 3는 터치했고 이더리움까지 더하면 이더리움도 터치했고 그러면 여기는 확률로 따져도 1, 2, 3, 3대 2 싸움이라는 얘기죠. 3대 2 싸움. 네, 20주 EMA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충분히 여기는 매력적으로 한번 분할 매수 혹은 정말 풀매수 한번 때려볼 만한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딱 한 번 정도 물량 실을 수 있는 금액만 남아 있거든요. 어제도 조금 거미줄에 걸려가지고 완벽하게 51K까지는 59K까지는 안 내려왔잖아요. 네. 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개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시나리오일까? 어디 자리가 지금 개미들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일까? 지금 개미들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 이 자리란 얘기죠. 네. 대략 53K에서 55K 사이. 네. 그럼 그 자리를 가줄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절대 개미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해줍니다. 네. 개미들이 알트코인 올라가길 바라는 구간에서는 알트코인 안 올려요. 죄송한데. 네.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 본절로 오면 그냥 팔고 내가 지랄 맞은 시장 그만둔다. 여기 목구멍까지 튀어나오는 자리에서 나온다고. 그럼 그 자리에서 대부분의 개미들은 본절 혹은 약 익절에 그냥 물량 던져주고 나와버려. 그리고 나서 이제 던졌는데 올라가 버리니 이제 사람이 미치는 거죠. 꼭대기에 결국 또 올라탑니다. 네. 못 견디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항상 그 생각을 개미들이 가장 지금 힘들어할 시나리오가 뭘까라는 생각을 항상 해보거든요. 보통 그게 세력의 시나리오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더 떨어질 수 있지만 천재지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저점이 나오지 않았나. 물론 전쟁 이슈가 악화되게 되면 반등후에 더 처박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고요. 네. 하늘에 맡기는 일이고 그건 진짜 운이죠. 그래서 트레이딩의 영역에서 운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네. 제가 비트코인 최저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올린 뷰 중에 틀린 뷰가 딱 하나 있습니다. 네. 틀린 뷰가 딱 하나 있어요. 네. 여기 잘 들으세요. 네. 비트코인 여기 최저점에서 정확히 최저점에서 저는 이제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뭐 중간 어디도 아니고 제가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데가 딱 세 군데입니다. 여기 이제 200GMA 돌파할 때, 그다음에 여기 200GMA 지지라인. 딱 여기 세 군데거든요. 제가 틀린 부분 딱 하나 있어요. 여기에요. 여기. 제가 27.5K까지 37.5K까지 떨어진다고 했는데 38.5에서 반등한 거. 저 이거 하나 딱 틀렸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구간에서 제 판단이 틀린 건 딱 이거 하나예요. 30 거기가 20주 EMA 자리였거든요. 실은. 그러니까 저도 남들이 다 보는 자리를 반등 구간으로 봤던 거죠. 37.5까지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38.5에서 반등을 했다고요. 물론 이제 요 추세를 그어드리면서 충분히 지금 자리도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말씀을 드렸어요. 요 추세 그어드리면서 정확히 요 추세에 맞고 올라갔거든요. 네. 38.5 자리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결국 제가 이렇게 뭐 이것저것 분석을 해서 여기까지의 뭐 상승분을 맞췄다 하더라도 결국 하늘이 엇가해버리면 전쟁 터지고 지진 나고 뭐 이상한 일이 발생해버리고 갑자기 뭐 비탈리기 건강상 안 좋은 이슈가 생긴다거나 해버리면 그건 다 그 분석은 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건 진짜 운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저도 뭐 이걸 뭐 다 맞췄으면 솔직히 뭐 비트코인 이렇게 뭐 유튜브 할 때 막 썸네일 자극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업으로 다 끌 수 있게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거든요. 뭐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으니까 저도 막 썸네일 자극적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싹 다 하나도 안 틀리고 싹 다 맞췄으면 그렇게 자극적으로 선전할 만도 하죠. 네. 그렇지 않나요? 네. 사람들도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의미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이런 전쟁 이슈도 터지고 네. 갑자기 뭐 비탈리기 건강 이슈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이 처박을 수도 있는 거라고. 근데 그건 어떻게 분석의 범위 내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근데 최소한 분석의 범위 내에서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조정의 저점이 지금 나오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중동 이슈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결국엔 중동 이슈 하나 때문에 인플레이션율 하락률이 줄어들고 갑자기 또 파월이 말 바꿔가지고 인플레이션 2% 수준까지 떨어지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가 없다. 그 말은즉슨 올해에는 금리 인하가 없다. 근데 시장은 다 올해 최소 금리 인하가 3번 있을 것이라는 기대 심리를 가지고 지금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 기대 심리가 꺾이니까 지금 이제 이 사단이 나고 있는 거잖아요. 바꿔 말하면 중동 이슈만 풀리면 에너지 가격에 대한 압박이 없어지니까 어쩌면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율 상승률이 조금 줄어들면서 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올라오고 뭐 미국 경제 자체는 지표상 튼튼하고 실업률도 아직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죠. 유일하게 매크로적인 위험 요소가 유일하게 있다면 결국 인플레이션율이고 자꾸 전쟁이 그 인플레이션율을 자극시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네. 석유라는 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근간이 되는 자원이다 보니까. 네. 근데 그건 제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뭐 천재지변이 터졌는데. 네. 근데 어쨌든 그것만 빼고 뭐 기술적인 관점, 온체인 관점, 개미들의 심리 이런 걸 다 종합해 봤을 때 조정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전체 공개로 올리겠습니다. 좀 불편하게 들리실 분도 있으실 거예요. 네. 뭐 여기에서 여기까지 다 맞췄다라고 더럽게 자랑하네. 뭐 이렇게 들리시는 분도, 재수없게 들리시는 분도 있으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뭐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하고 싶을 뿐이고요. 판단은 뭐 전부 각자의 몫이죠.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